대출 사기형 보이스피싱으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지만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뾰족한 방안이 없어 예방법 숙지가 피해 예방에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수백억의 투자금을 가로챈 40대 대부업체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4차 등교 계약이 마무리되고 수도권 확산이 지속되고 있는 이번 주가 코로나19 방역에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여 생활 속 거리두기 동참이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올 초 20대 취업준비생의 목숨을 앗아간 건 검사를 사칭한 전화 사기였죠. 최근엔 이런 사기가 비교적 잠잠해졌는데 이를 대신한 게 대출 사기형 보이스피싱입니다. 원천 차단할 뾰족한 수가 없어 당장은 예방법을 숙지하는 게 최선입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최근 대출 사기형 보이스피싱은 크게 3단계로 요약됩니다. 고객님 신분증 앞면 복사본, 통장 앞면 복사본, 주민등록 등본 한 통, 팩스번호 불러드릴게요. 오늘 오후 4시 전까지 원금 회수가 안 되면 고객님 신용상의 문제가 가시면 안 되니까 최대한 빠른 시간에 상환 자금 준비해서 상환할 수 있으시면 은행연합회 직원을 똑같이 배정을 해서 보내드리는 거고요. 5시 전까지는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전북경찰이 올해 입건한 보이스피싱 사건 피해액은 64억 원. 지난해보다 피해 규모가 줄어든 대신 유독 구속된 사례가 대폭 늘었는데 거의 다 대출 사기범들입니다. 이전엔 대포 통장으로 피해액을 빼돌렸다면 최근 법적 처벌이 강화돼 직접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뜯어내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서민생활 침해 사범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건네받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을 검거하여 많이 구속하고 있습니다. 대출 제한을 빙자한 사기 전화는 돈을 가로채가는 것으로 피해가 끝나지 않아 더욱 심각합니다. 2등급, 3등급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는데요. 대출이 실행되자마자 거의 등급이 7등급? 기존에 가지고 있던 마이너스 통장들도 이자가 다 올랐었고요. 수법이 치밀해졌다지만 가만 뜯어보면 허술한 구석은 눈에 띄기 마련. 우선 금융사기범들이 신뢰를 주고 겁박하기 위해 끌어들이는 금감원은 돈 갚으라고 요구하는 법이 절대 없습니다. 특정 개인의 대출과 관련한 채권 추신 업무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전화 등 유선을 통한 조사 업무는 하지 않습니다. 사기 전화의 특징은 또 있습니다. 흔히 8자리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면 ARS 자동 안내 서비스로 연결되는 게 일반적인데 국민의 평생 금융 파트너 KB국민은행입니다. 휴대전화가 사기범들이 심은 악성 코드에 오염돼 피해를 본 사례를 종합해보면 사람이 곧장 전화를 받는 등 어딘가 달랐다는 겁니다. 그런 안내 멘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핸드폰에 검은 전화기창 같은 게 이렇게 뜨면서 안내 멘트가 없었고 그 직원이 바로 방치했어요. 박현빈 대리하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있길래 그분의 직통번호인 줄 알았거든요. 현빈 대리님 맞으신가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조금 멈칫거리긴 했는데 금감원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정책자금 대출은 없고 간편한 비대면 심사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전화 역시 사기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피해 예방 요령을 숙지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안 그래도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데 조심할 게 또 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전통시장 상인들 또 대부업체를 표적으로 수백억 원의 투자 사기를 벌인 금융업체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자는 인천에서도 이미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던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떼인 돈은 되찾을 수 있을까요? 한범수 기자입니다. 전주중앙시장 상인 A씨는 지난해 초 대부업체 대표 박모 씨에게 솔깃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시중 금리를 뛰어넘는 월 3%의 이자를 약속하며 하루에 10,000원씩 한 달만 투자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신협에 근무를 했던 사람이에요. 옛날에 하루도 빠짐없이 맨날 왔어요. 수금하러. 그러니까 믿었죠. 박 씨의 말 맞다나 정말로 이익을 본 뒤 그의 말을 더욱 믿게 됐다는 A씨. 이번에는 투자금을 늘리기로 마음먹고 가족과 지인의 돈까지 끌어모아 박 씨에게 2억 7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몇 달 뒤 거액의 수익을 장담했던 박 씨는 투자금조차 돌려주지 않은 채 갑자기 연락을 끊고 자취를 감췄습니다. 돈 넣기 전에 신용계획을 해봤어야 하는데
터지고 나서 저희 입은 게 그냥 아무것도 없고 전과도 있고. 박 씨로부터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사람은 최소 71명. 전통시장 상인들과 또 다른 대부업체가 범죄의 표적이 됐습니다.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100억 원의 피해를 입었는데 경찰이 추산한 전체 피해액이 무려 430억 원에 달합니다. 이렇게 당해버리니까 막막하지. 진짜로 막막해요. 좀 일부라도 진짜 찾았으면 좋겠어요. 투자자들의 고소를 받은 경찰은 지난 6일 경기도 수원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박 씨를 사기 혐의로 체포해 구속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박 씨는 인천에서도 이미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박 씨가 투자금을 은닉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개인과 법인 계좌를 확인하는 과정에 착수했습니다. 피의자가 운영했던 금융업체는 이미 문을 닫았습니다. 직원들은 자신들 역시 피해자라는 안내문을 붙여놓은 채 모두 자리를 비운 상태입니다. 투자 사기의 주범을 검거했지만 이대로라면 투자금 회수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채무자가 돈이 있는 경우에 그 돈에 대해서 압류든 경매 신청이든 할 수 있는 건데 채무자가 돈이 없다면은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피해자들은 박 씨와 함께 투자자를 모았던 대부업체 직원들에 대한 수사도 필요하다며 경찰의 수사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지방의회 후반기 원구성 마감일이 다가오면서 의장직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전북도 의회의 경우 완주의 송지용 의원과 임실 한완수, 그리고 남원 강용구 의원과 부안 최훈열 의원 등이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일선 시군의회도 정읍 5명 등 평균 경쟁률이 3대 1에 육박하는 가운데 입지자들의 90% 이상이 민주당 소속이어서 의장단 또한 사실상 민주당 독주 체제가 갖춰질 전망입니다. 열린민주당이 1호 법안으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추진합니다. 열린민주당은 전주 출신 최강욱 당대표의 대표 발의를 통해 막말 국회와 교착 국회, 그리고 무능 국회를 심판하기 위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안에는 특히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과 민주화 운동을 부정하는 발언까지도 국민소환의 대상으로 포함됐습니다. 아파트에서 주민들이 텃밭을 함께 가꿨는데 놀랄만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스트레스는 크게 줄고 주민들 간의 정서적 친밀감이나 공동체 의식은 높아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마재호 기자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 곳곳에 자리 잡은 작은 텃밭. 이 아파트 주민들은 300제곱미터 규모의 텃밭을 마련해 함께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참여하는 주민들은 60여 세대 정도. 공통의 의상과 인사법을 만들고 역할을 나눠서 텃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르고 있는 작물만 수십 가지. 채소를 수확하면 이웃 주민들과 나눴고 텃밭에서 나오는 허브나 꽃으로 장식이나 공예품을 함께 만들기도 합니다. 수확철이라서 너무 즐겁게 잘 따서 이웃과 서로 소통하고 나눠 먹기로 약속했어요. 주로 이제 퇴근 후에 많이 나오는데 그때 많은 분들이 나와서 텃밭을 가꾸고 그때 서로 대화도 하게 되고. 텃밭 활동은 농촌진흥청이 마련한 프로그램에 따라 월별로 계획표를 미리 짜서 체계적으로 진행됐습니다. 그 결과 놀랄만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먼저 텃밭 참가자들의 스트레스가 평균 11%나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 주민들 간의 정서적 친밀감은 10%, 공동체 의식은 9%가 높아졌습니다. 나눔도 실천하시고 봉사도 하시고 그런 과정에서 정서적인 사회적 관계에서의 친밀감 그리고 공동체 의식이 향상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텃밭 활동이 단순한 농사를 넘어 공동체 구성원 간의 거리를 좁히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MBC 뉴스 마정호입니다. 전주 에코시티 내 아파트 불법 매매 행위 단속이 본격화합니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공인중개사와 최초 분양권 당첨자 등 160여 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은 전주 에코시티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으로 거래하거나 무등록 중개 행위를 한 혐의 등인데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는 더 늘 수도 있습니다.
마이산 케이블카 조성 사업이 전면 중단됩니다. 전춘성 진안 군수는 행정소송 패소와 관련해 마이산 케이블카 조성 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군민과 협의해 적절한 대안을 찾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진안군은 이에 따라 열린 정책위원회를 구성해 마이산 케이블카 중단과 관련한 관광 개발 계획 수립과 장기 비전 제시 등의 관광 사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올 들어 두 번째 폭염특보가 내려져 때이른 폭염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현재 전주와 익산, 무주, 완주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은 무주가 33.7도로 가장 높았고 군산도 32.8도를 기록해 지난 1968년 관측 이래 가장 높은 6월 기온을 보였습니다. 기상청은 불볕더위가 당분간 기승을 부려 주 중반쯤 꺾인다며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의 방역이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완화된 이후에도 살반적인 집단 감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올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은데요. 학생들까지 모두 등교 수업을 시작한 터라 도내에서도 긴장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서울에서 출발한 열차가 전주에 도착하자 영무원들이 분주히 움직입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에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보니 방역 준수 사항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스크를 착용해야만 열차에 승차할 수 있습니다.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지침이 완화된 이후 이용객이 코로나19 초기보다는 2배가량 늘어난 상황. 곳곳에 마스크 착용을 안내하고 미착용 승객의 열차 탑승을 제한하며 높은 대응 수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발해로 환자가 왔을 때는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지급하고 그다음 119 올 때까지 타인과 접촉을 최대한 줄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수도권에서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도내에서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방문 판매업체와 탁구장 집단 발병에 이어 대형 놀이공원에까지 코로나19 감염자가 다녀간 것으로 확인되면서 전국적인 확산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 환자들도 속출하고 있어 방역 당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도 주점이나 체육시설 외에 수도권 거주자와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는 예식장과 장례식장, 관광지 등의 점검에 돌입했습니다. 수도권 밀집 장소 방문을 자제해 주시고 불가피하게 방문 시에는 꼭 마스크 착용을 당부드립니다. 학생들까지 모두 등교 수업에 들어간 이번 주가 코로나19 방역의 중대 고비로 그동안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도민들의 생활 속 거리 두기 동참이 절실합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완주군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완주군은 정부 진급 지원금과 별도로 지난 4월 1인당 5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데 이어 2차로 10만 원을 오는 11월까지 사용시한의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임실군이 오늘부터 군민 한 사람당 10만 원의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합니다. 오는 30일까지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과 동시에 받을 수 있으며 오는 9월 말까지 지역화폐 가맹점을 통해 사용해야 합니다. 군산 배달의 명수처럼 전북 지역을 대상으로 한 공공배달앱 광역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군산 배달의 명수가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경기도 등이 공공배달앱 개발을 추진하자 전라북도는 광역단위 공공배달앱 개발을 연구 과제로 정했습니다. 익산시 등 자체 배달앱을 추진하던 지역은 도 차원의 배달앱이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자체 개발을 중단하고 광역화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순차적 등교 개학에 따라 오늘 4차 등교가 이루어져 도내 모든 학교에서 대면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에 따르면 초등 5, 6학년과 중학교 1학년 등 48,900여 명이 개학과 함께 첫 등교에 정상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0일부터 시작된 등교 개학이 모든 학교에서 마무리돼 도내 21만 7천여 초중고등학생과 유치원생이 학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도내 한 경찰 간부의 뇌물수수 의혹이 제기돼 경찰청이 감찰 조사에 나섰습니다. 전북경찰청은
군산의 한 지구대 A 경위가 뇌물을 받았다는 진정이 경찰청으로 접수됐다며 본청 차원의 압수수색이 진행됐을 뿐 정확한 내용은 알려진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남원경찰서는 성매매를 미끼로 채팅앱으로 남성을 유인한 뒤 금품을 빼앗은 17살 A군 등 10대 청소년 2명을 강도 상해 혐의로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해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4일 채팅앱으로 만난 30대 남성을 숙박업소로 유인한 뒤 신용카드를 빼앗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등교 수업에 따른 교내 밀집도 최소화를 위해 대부분의 학교가 등교 시간과 급식 시간을 조정했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에 따르면 초등의 경우 등교 시간을 조정한 학교가 164곳으로 전체의 39%를 차지하고 급식 시간을 조정한 학교는 85.5%에 이릅니다. 중학교는 등교 시간과 급식 시간 조정이 각각 64.8%, 76.7%이고 고등학교는 조정 비율이 이보다 더 높았는데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하지 않은 곳은 거의 소규모 학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절기 안정적인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음압 장비를 갖춘 컨테이너형 선별진료소가 운영됩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